사람 하나 살리러 나갔던 밤, 저는 그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 마지막 날이었다. 경비실 시계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다. 이 시간대가 되면 엘리베이터 소리도 거의 없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도 드물다. 괜히 졸릴까봐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CCTV 화면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화면에는 차 몇 대만 조용히 서 있었고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일동 출입구 문은 닫힌 채 그대로였다. 이동 놀이터 화면에서는 그네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늘 보던 장면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야간 근무는 원래 그렇다. 별일이 없을수록 좋은 근무다. 괜히 일이 생기면 보고서 써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아무 일 없길 바라며 근무를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CCTV 화면을 넘기다가 손이 잠깐 멈췄다. 단지 입구 화면에 사람 하나가 잡혀 있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길 뻔했다. 이 시간에도 가끔 늦게 들어오는 주민이 있으니까. 그런데 화면을 다시 보게 됐다. 걸음이 이상했다. 몇 걸음 걷고 멈추고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걷고 걸음이 느린 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였다. 괜히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했다. 술에 취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괜히 나서지 말자. 예전에 괜히 개입했다가 민원으로 번진 일이 한 번 있었다.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보고만 하는 쪽을 택했다. 그날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다. 그때였다.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굽혔다. 화면 속에서 몸을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잠깐 앉았다 가는 건가? 어지러운 건가? 하지만 그 모습은 그냥 쉬는 사람 같지 않았다. 괜히 가슴이 불편해졌다.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조금 앞으로 쏠렸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몇 초를 더 지켜봤다. 노인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다.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바로 일어나지는 못했다. 경비실을 벗어나면 기록이 남는다. 규정에도 근무지 이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스쳐갔다. 하지만 다시 화면을 봤을 때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움직임이 더 둔해진 것 같았다. 그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를 밀고 경비실 문을 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그때만큼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날 밤의 방향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가까이서 보니 숨을 쉬는 것도 버거운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말을 걸었지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작게 말했다.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됐다. 구급차를 부를까? 잠깐 고민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주변은 조용했다. 괜히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택시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 노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이 나이에 괜히 폐를 끼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창밖을 보며 괜히 대답을 아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형광등 불빛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접수 창구 앞에 섰고 직원은 노인과 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잠깐 멈칫했다. 보호자는 아니었다. 그냥 경비원이었을 뿐이다. 아니요.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보호자분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검사부터 진행해야 해서요. 잠시 키보드를 두드린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검사비는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말했다. 40만 원. 순간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 했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아들이 곧 와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쉽게 꺼내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급해졌다. 그때 내 통장이 떠올랐다. 잔액은 42만 원. 관리비, 카드값, 아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돈이었다. 정말 잠깐 망설였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엉켜 있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여기서 발 빼도 되지 않을까? 아들이 오면 해결될 일인데. 하지만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다. 그냥 기다리기에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직원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카드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났다. 결제가 완료됐다는 표시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잔액 알림 2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그래도 사람을 살린 거잖아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계속 그 숫자만 떠올랐다. 2만 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다. 관리사무소였다. 어제 야간 근무하셨죠? 상대는 용건부터 물었다. 네. 짧게 대답했다. 근무 중에 자리를 비우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말이 막혔다.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단지 입구에서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하지만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사유가 뭐든 근무지 이탈은 규정 위반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말을 읽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노인의 얼굴, 병원 불빛, 카드 단말기 소리, 모든 게 갑자기 문제가 된 느낌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다. 외주 경비 인원 재편, 면담 대상자 개별 통보, 그리고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면담 날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시 뒤 담당자가 들어왔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종이를 보며 말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사람 살리러 간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깐 남았다. 담당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 한 줄을 가리켰다. 근무지 이탈, 규정 위반입니다. 더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류를 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경비복을 벗어 옷장 안에 넣었다. 한동안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은 차려져 있었고 우리는 마주 앉아 숟가락만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지금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다. 경비복을 벗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다. 매일 입던 옷이었는데 그날은 괜히 낯설었다. 옷장 안에 경비복을 넣고 문을 닫았다. 다시 꺼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다. CCTV 화면, 단지 입구,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던 모습. 그냥 지나쳤다면 그 생각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돌았다. 그랬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없었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그럼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괜히 확인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다시 보니 4시, 밖은 아직 어두웠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늦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허탈했고 그 다음엔 막막했고 그제야 조금 화가 났다.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 하나 살린 게 이렇게 잘못된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생각을 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 좋든 나쁘든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입구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경비실 앞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그중 몇 대는 평소에 보기 힘든 검은 세단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차량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렸다. 어젯밤 병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어제는 겨우 걷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침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였다. 그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함께 내렸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자세를 고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했다. 저 사람입니다. 노인은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검사비도 내준 사람입니다. 주변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중년 남성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 노인은 이 아파트의 건물주였다. 그날로 본사 감사팀이 바로 들어왔다. 근무 기록, 통화 내용, 해고 과정까지 모두 다시 확인됐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관리사무소장은 직위 해제됐고 부당해고 처리도 모두 취소됐다. 내 계약은 원상 복구됐다. 누가 크게 사과하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을 때 익숙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40만 원. 짧은 메모 하나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날 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안 도와줬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섰을 겁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경비실로 돌아온 첫날 밤 다시 CCTV를 켰다. 지하 주차장, 1동 출입구, 2동 놀이터. 그네 하나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밤에도 누군가에겐 그날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CCTV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밤에도 누군가에겐 그날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